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이번 주말엔 소나기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장맛비도 아닌데요. 시간당 최대 5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요. 대비만큼은 꼼꼼하게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견직 직고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차 철강학계 인건비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현대위아가 직접 지휘 명령한다. 비정규직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파견직 직고용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 기아 등도 소송 중인데 지금 이 경제당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면 내일부터 3명 이상 오후 6시에는 식당 등에서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리두기 4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뭔가 정부가 좀 설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역대 최다, 어제 기록했죠? 오늘은요, 이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최다를 자꾸 기록하는 겁니다. 수도권 내주 강력한 4단계 플러스 알파 시행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단순히 4단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인 제한은 좀 더 빨리 주말부터 앞당겨 적용될 수 있다. 백신 접종자, 지금은 인센티브, 식당 같은 데 가실 때 빠지죠, 숫자에서. 그러나 허용하지 않기로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세요. 옆으로 긴 사진이죠.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담겨 있어요. 한쪽에서는요, 앉아서 모임을 하시고 술을 드시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거리를 보면 불과 한 5m도 안 떨어져 있네요. 선별 검사소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잡힌 한 모습인데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잘 안 하는데요.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추미애와 동반 사태, 다양한 압박 있었다. 일단 상황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뜻이었다고 봐야겠죠. 이건 본인의 어떤 의견을 담은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더 뉴스의 의미를 더 풍부하고 깊게 읽어주실 두 분 정치인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그 옆에는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9일 금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닥 꿈틀거린다. 꿈틀거린다. 바닥이 요동치면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여당의 대선 경쟁, 그동안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다. 이렇게들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오늘 신문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서먹한 첫 만남.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분 계시죠. 어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빈소에서 말이죠.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논문 맹폭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과거에 썼던 학위 논문 계속 어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어제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화살 돌리기. 코로나 확산세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에서 2030 청년 세대를 콕 집어서 마치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설명했어요. 이거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기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당 대선 경쟁. 지금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죠. 그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와 함께 그래프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바닥이 꿈틀거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9.4%로 2위다. 자, 2위고 아직 20%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꿈틀거린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 좀 더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낙연 전 총리는 올 초에 사면론 얘기를 한 뒤에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사면론 후폭풍 뒤 다시 20%를 바라보는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재명 경기지사 32.4,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7.6 이렇게 지지율이 있는데요. 그 옆에 지지율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지지율 그래프가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요. 여기 보면 민주당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인데요. 지지율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대상 지지율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32.4 단연 앞서고 있죠. 이낙연 19.4 뒤지는데 2위인데 20%에 오랜만에 근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 부분이 좀 눈길을 잡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만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그러자 이재명 50.3, 이낙연 30.5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30%를 넘는 지지를 받은 거예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TV 토론에서 보였던 모습 때문에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다른 경쟁 후보들이 그 지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친 입 이재명의 최대 위험은 이재명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죠. 바로 이 얘기였죠. 정세균 후보가 뭐 스캔들 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러자 바지 발언이 나온 겁니다. 좀 여러 가지 주목도 받았고요. 논란의 대상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박용진 후보 그리고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찾아보시죠. 이런 어떤 설명의 모습, 태도의 모습이 역효과를 낳은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좀 받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경선 3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 바꾸기 같은 것으로 뭔가 그 허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우선 기본소득에 대한 오락가락하신 말씀 그리고 일부 도덕성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말 바꾸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다른 분들께서 만들고 싶은 프레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용하는 과정을 가지고 정책이 좀 정치하게 변하는 과정, 또 생각이 좀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하는 말이 바뀌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건 조금 억울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월 말 그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부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도청 의전팀 직원 2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그와 관련해서 언론들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날 단체장 3분하고 저하고 식사했습니다. 그 공간에 누구하고 식사했는지 혹시 우리 총리님도 몇 날 며칠 한 거 하나? 저는 전부 공개합니다. 네,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전에도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과 말씀드렸는데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어제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 네. 앞선 기사에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뭔가 꿈틀거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약간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아니냐. 반면에 이재명 지사는 뭐 지지율상이 단연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주춤하거나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아닌가,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석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부는 동의하고 이제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예. 동의하는 부분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추세가 주춤하다라거나 또는 예. 뭐 위기다라거나 이런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는 그냥 어떻게 최소한 현행 유지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 지지율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한 20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예. 있지만 한 26%, 8% 예.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여야 겁니다. 전체를 통틀었을 때 통틀어서 말이죠. 했을 때. 예. 그 상태인지가 조금 됐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다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낙연 후보는 상승세를 타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지사가 무슨 많은 타격을 봐서 뭐 내려가거나 주춤하는 이런 예, 모습까지는 최근에 무슨 동의하기는 타격을 어렵다. 받아서 내려가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낙연 후보 쪽이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최근에 예. 어떤 토론회나 이런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뭐 실력을 발휘해서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예.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참 어렵긴 어려운데 좀 예.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면 오히려 이제 최근에 송영길 당대표님께서 예. 그 여러 좀 말씀들을 하셨고 아, 거기에 일부 약간- 당원분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작용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그럼 반작용을 좀 받은 효과다 이렇게 그렇게 분석하시는 좀 거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어떤 그 토론회에서의 이야기로 뭐 당내에서 어떤 뭐 지가 예. 꺾인다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요. 이재명 지사 바지 발언으로 좀 타격을 받았다고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조금 타격은 입었다고 보는데요. 예. 이번 그 대선 구도 자체가 예. 여권에서는 이 정권을 더 재창출하자라는 그 여권 지지자들의 그 요구가 강하고 예. 반면에 이제 또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 이런 그 생각도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서 지금 쟁점이 별로 없어지고 예. 진영 대결 구도로 그 굉장히 굳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바지 발언 이런 것도 큰 충격을 줬다기보다는 예. 미세한 조정 정도 뭐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예. 저는 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여권 지지자들이 봤을 때 가장 강력한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 마찬가지로 야권의 지지자들도 예. 가장 강력한 후보에게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약간 그 변수가 생기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금씩 출렁거리다가 다시 원위치 않은 그런 과정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겠습니다. 역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여기 보시면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윤석열 이렇게 양자 대결했을 경우 각각 43, 33 차이가 좀 납니다. 10%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낙연, 윤석열 했을 경우는 36으로 같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주민 의원은 뭐 요 여론조사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동시에 앞서서 영상으로 확인해 봤지만 어제 TV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와는 달리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뭐 우선 이제 후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아무래도 이제 1위 후보와 그를 추격하는 예. 2위 후보다 보니까 사실 날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앞서서는 사실 박용진 후보, 정세균 후보 두 분이 굉장히 공세적이었고 이낙연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했는데 어제는 역시 공세적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또는 본인에게 이제 당원들의 마음이 좀 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겠죠. 그럼 어떤 그러니까 모습을 본인이 좀 보신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기회에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그런 모습을 보이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예. 사실 이제 여론조사 기구마다 예. 발표하는 수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예, 어제 어떤 언론 보도를 봤더니 올해 들어서 한 8번 정도 각 언론사들 다 합치면 예. 8번 정도 가상 대결을 해봤는데 예. 6번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어. 2번은 이재명 지사가 이기는 것으로 예. 나온다고 하더라라는 분석 기사도 제가 본 적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결과만 보고 뭐 저희가 안심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더 열심히 하고 또 경선 과정도 좀 더 흥미롭게 진행해서 예. 보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재현 최고위원. 사실 아까 제가 들으면 그 바지 발언 말고도요.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받는 지점이 이른바 기본소득입니다. 뭐 야권에서는 말 것도 없고 지금 여당의 경선 경쟁자들 역시 그 기본소득을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을 바꾼 겁니까? 바꾸지 않은 겁니까? 그까지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소득이라고 하는데 결국 한 달에 4만 원 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4만 원이면 지하철 요금도 안 되는 걸 기본 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름은 거창하게 도입을 했는데 실제 이제 실상으로 계속 들어가서 그 집행 가능성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유명무실한 그 공약이 되고 말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비판을 받으면 결국 거둬들여야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포기할 수는 없고 하니까 뭐 1호 공약이 아니고 뭐 하여튼 하기는 하겠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걸 공약한 게 아니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놓고 수습하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이죠.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예. 공약은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상황이라든지 또는 국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공약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좀 조심스럽게 약간 접근하는 모양새는 분명히 보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 사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받는 지적 중에 하나는 아니 과거와 달리 굉장히 수세적이다. 방어적인 모습만 보인다. 원래 그러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받고 있어요. 혹시 이게 본선을 대비한 대선 본선을 대비한 체력 비축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좀 뭔가 스스로 예. 불안감 내지 좀 궁지에 몰리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표정이라든가 또는 이 태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분이 굉장히 그 성격이 강한 분인데 예. 지금 나와서 이야기하거나 뭐 표정이나 모든 것을 보면 약간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어차피 결론은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은 또 그렇게 하시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결선 투표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수세에 몰린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자신감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조금 잃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자면 내부적인 뭐 여론조사 결과를 본다든지 또 예. 후보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예.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불리한 정보 같은 것에 조금 과도하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 자체가 진영 대결 구도로 계속 예. 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앞에서 본 여론조사 결과도 보다시피 예. 이재명 지사가 여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이면 틀림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여권 지지자들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지사 쪽으로 결국에는 우여곡절을 거치지만 지지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보면 최종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좀 박주민 의원님. 예. 뭐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이다 발언이 사라졌다. 그게 뭐 꼭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렇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사실상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워낙 앞서 나가는 1등이다 보니까 나머지 순위의 주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1대7.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적절하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발언을 하면은 또 그 발언을 가지고 또 나머지 후보들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토론의 기술상도 좀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당 내에 있는 그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선을 생각했을 때는 예. 어느 정도 좀 중도 쪽으로 약간 위치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요. 예. 예, 그런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TV 토론에서 주목을 받은 또 한 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반 이재명 연대가 시동된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연초에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주장을 하셨는데요. 가만 보면 만약에 그렇게 반 이재명 연대를 하시면은 그것은 또한 사면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층의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당장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건의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중산층 70% 만들겠다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총리로 재직하시면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럼 못하셨는지. 이 후보자님은 대부분 직접 뭐 도전하기보다는 참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득권에 맞서서 싸우시기보다는 좀 어제도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시면서 도전 정신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감동을 주진 못한 것 같아요. 자, 김지훈 최고위원. 명추연대란 말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추미애 연대 아니냐. 보면은 그동안 이재명 지사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이재명 지사를 집중 공격한 이낙연 후보를 추미애 후보가 몰아붙입니다. 어제 그런 모습이었어요. 추미애 후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도와줄 생각은 뭐 눈꽃만큼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보면 추미애 후보가 3위로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후보를 꺾으면 2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가서 붙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1위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2위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다. 저 모습은. 그렇죠. 2위가 되면 뭐 그다음에 결선 투표 가능성도 지금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저 반 이재명 세력을 모아서 한번 붙어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박주민 의원은 추미애 후보의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저도 김재현 최고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당연히 이제 3위 후보는 2위를 잡는 것이 좀 필요하죠. 예. 그래서 2위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가지고 계신 철학이 이재명 지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전에 이제 널리 알려진 것처럼 헨리 조지의 책을 많은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한번 읽어봐라. 토지라든지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약간 철학적인 기반을 좀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정서적으로 좀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측면도 있고 약간 내용 측면에서 주장하는 바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